이쯤에서 궁금해졌습니다.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왜 서울처럼 되려는 경향을 보이는 걸까? 높아지는 인구 밀도와 집값 상승으로 서울 주변으로 퍼져나간 인구가 서울과 유사한 수준의 삶을 영위하길 원해서란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층일수록 신축일수록 인기가 높습니다. 다만 확연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보다 더 높게 짓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등 거주시설은 경제성을 따져 대략 29층 정도 높이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은 거의 49층까지 짓습니다. 49층이 넘어가면 소방시설 구비 등 제약이 많아지고 건축 비용도 늘어나니까 그 직전까지 층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껏 둘러본 것처럼 고층 거주시설들이 우후죽순 자라나고 있습니다. 높을수록 좋다는 인식과 규제의 맹점, 이 둘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조망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높은 산들, 남산, 남한산 이런 조망점이 있어서 그 높이의 70% 정도까지 규제가 있는데 지방은 규제가 잘 없어요. 요즘은 또 그 종변한 다음에 또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요. 지구 단위 계획은 이제 허가권자가 높이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높이를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거죠. 이런 무계획은 개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도시경관 조성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과정을 보면 지역 건설업자가 논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를 사고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한 다음 지자체와 협상을 합니다. 공원을 만들어줄 테니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는 식입니다. 지자체는 수익도 늘고 인구 유입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후에 종변환,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방법을 동원해 개발을 이어가는 겁니다. 수요자들도 서울의 재건축, 고층 거주시설 같은 곳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과정에서 논이 있을 자리에 우두커니 고층 거주시설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짓고 나섭니다.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생활 인프라 부족 등 문제를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경제 성장기 때는 이제 또 그게 많이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처럼 이제 침체기 때는 미분양이 또 많이 나오죠. 건설업자도 그걸 다 팔아야 옆에 체육관은 지어주고 초등학교를 지어줄 수 있는데 다 못 팔면은 체육관도 못 짓고 해봤자 행정복지센터밖에 안 들어와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난데없이 왜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들어왔나. 그리고 아래를 쳐다보면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모든 곳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 50층 가까운 건물들이 급증하면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질 위험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경제 침체에 집값 하락까지 겹치면 그 이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에서 좀 없애야 될 것은 오히려 보면 나홀로 아파트이고 공실이 나고 그러면 이제 좀 슬럼화되고 좀 그런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초고층 럭셔리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요. 주민들이 없어요. 이렇게 좀비 도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나홀로 아파트가 양산되고 그게 또 나중에 인구가 줄어서 미분양이 되고 이러면은 점점 안 좋은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자라게 되는 거죠.